강남은 말 그대로 강북의 반대, 한강의 이남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는 단순 지리명 이상의 방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힘과 욕망의 강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동네를 넘어 공화국 수준으로 칭송받는 강남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벌판에 불과했습니다. 백제 때는 아무래도 도읍지였기에 나름의 위치를 가졌다 볼 수 있지만 하도 옛날이기에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농가밭 사이사이로 배나무 과수원이 있었고 기와집도 아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모여있는 전형적인 깡촌 오지였습니다. 일례로 현재 양재동 일대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려는 여행객들이 만약에 죽을 끓여 먹였던 곳이라 해서 말죽거리라 불렸었고, 압구정동은 풍경을 즐기기 위해 한명회가 만들어졌던 정자 압구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침수 전문 지역이기도 해 살기가 여간 빡센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제방이 있어 그나마 잠수를 피한 영등포, 노량진 외에 마포, 뚝섬, 여의도, 잠실 일대는 비만 오면 잠수함이 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이곳 주민들은 배를 타고 광진구 자양동이나 삼성동 봉은사로 대피하는 게 연례 행사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강남으로 불려지기 이전에는 영등포의 동쪽 혹은 영등포와 성동의 중간에 있는 곳이라 하여 별다른 이름 없이 영동으로 불려졌을 정도로 존재감 제로인 미개발 불모지가 근 40년 만에 약 4,000배가량 지가 상승을 하는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당연히 서울이며 이로 인해 서울의 인구는 급증하기 시작했고 주택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구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구 팽창 이외에 안보적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수도기능은 강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한국전과 같은 생지옥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이승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한강대교로 폭파하여 100만 명가량의 시민이 피난을 가지 못하였고, 더불어 60년 후반 남북한 무력 충돌 빅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포획을 놓은 납치 사건, 특히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을 위해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는 등의 안보 문제가 불거져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강 이남 지역으로 수도의 기능을 이전 확장하는 것이 유사시 방어에 있어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권 개발의 신호탄은 제3 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지금의 한남대교인 제3 한강교가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강남 개발 또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최초 한남대교는 너비 20m 4차선 교량으로 설계되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큰 26m 6차선 교량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는 평양 대동강에 다리가 하나 놓였고 그 다리의 폭이 25m인지라 못해도 그보다는 넓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그리 건설되었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확장 건설한 덕분에 훗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3 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강남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당시 정부는 제3 한강교 건설과 여의도 개발로 인해 이미 개탈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의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몇 가지 진기록을 남겼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이자 완공 이후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비로 건설 및 4배 가까운 비용을 발생시킨 난림고속도로의 표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 생각해낸 방안은 토지 구익 정리입니다. 일단 강남 지역의 땅 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나라에 무상으로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는 사실 엄청 남는 장사였습니다. 갖다 바친 땅의 일부에 정부가 도로, 다리, 관공서, 학교, 공원, 시장 등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땅값을 올리고 남은 일부를 개발비용 충당을 위한 판매용 토지라는 의미인 채비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아 비용을 퉁치는 것을 넘어 막대한 이익까지 얻는 시기였습니다. 토지구익 정리가 개꿀이라는 소문이 만파하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앞다투어 땅을 정부에 바치게 되고, 이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땅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동의 땅을 사고 건물을 살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의 각종 세금 혜택을 지원했으며 관공서 이전, 법조타운 조성, 지하철 2호선의 순환선 개통, 전통의 명문구인 경기고 휘문구 등을 강남으로 보내 소위 파락군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러한 밀어주기는 유흥업소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있습니다. 1972년 4월 서울의 핵심 상업지구였던 4대 문안 주요 지역을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중구 다동, 무교동, 공평동, 인사동 주변에 퍼져있던 소위 말하는 업소들이 규제 없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강남을 향해 떠나기 시작해 새로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밤의 왕국 강남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들을 불러 모아 강남 인프라 구축 사업 개발 이권을 빌미로 돈을 뜯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림산업, 극동산업, 현대건설 등이 있으며 기업은 정치자금을 통해 대규모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거 등 정치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게 되어 모두에게 윈윈인 거래가 됩니다. 이런 개발 정보는 고위층에서 출발하기에 사전에 관련 지역을 매입하여 지세 차익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복부인이란 그 당시 신조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도덕한 행위가 그러하듯 복부인은 부동산 투기의 줄기이며 실제 큰 손은 윤진우 당시 도시계획국장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에게 가장 장래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의 땅을 사모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서울시장 김현옥과 함께 육군 헬리콥터를 과천에서 송파에 이르는 강남 일대를 돌아보고 매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대량으로 땅을 사면 나머지 짜투리 땅을 복부인들이 사들이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땅은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정치자금을 만들고 현재로 계산하면 약 5천억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네요. 복부인을 줄기라 표현했지만 이들이 굴리는 금액은 일반 서민은 감히 넘보지도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행 대출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 일반 서민이 은행 대출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 대출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져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만든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남의 땅을 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류이냐 비주류냐가 갈리게 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현재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을 넘게 되면서 완벽하게 고착되게 됩니다. 강남은 대한민국 신분 상승의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로 시작되는 주소지는 그것만으로 상류사회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분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